안녕하세요. 남진희입니다. 요즘 제가 삼국지 드라마를 보고 있는데 너무 재미있습니다. 특히 유비, 조조, 송건 세 사람의 전략과 전술을 보고 있으면 시간 가는 줄 모르겠는데요. 송건과 유비가 조조를 이기지 못하자 서로 연합을 하고 조조를 치려고 하지만 결국 조조한테 지게 되죠. 서로 이간질을 하고 또 특히 조언을 하는 책사의 이야기를 듣지 않았기 때문에 조조한테 졌는데요. 비즈니스 현장에서도 이와 같은 현상들이 많이 나올 거라고 별반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삼국지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서 비즈니스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을 할지 또 어떤 사람의 리더십이 비즈니스 하는 사람에게는 적합한지 멘토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골치 아픈 질문을 하시는군요. 그런데 이번에 전부 보면 리더십 관련 질문을 만난다면 리더의 역할이라든가 리더의 행태들, 그리고 뭐 G7도 리더십 회의잖아요. 한미 정상도 리더 회의고 그 협상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그래서 리더에는 갈등이 반드시 있고 협상이 반드시 있고 소통이 있거든요. 협업이 있고 이간질이 있고, 이게 리더의 세상이라고 보면 됩니다. 네트워크나 정치 많잖아요. 그래서 손권, 유비, 조조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얘기하는 기준은 뭐를 바탕으로 한 거게 되면, 나관 중에 삼국지 연이라는 걸 바탕으로 하는 사람들은 그 위초고의 삼국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삼국에 뭐 천하를 통일했다 못했다 따지고 보면 천하 통일 아무도 못한 거예요. 그 다음에 진나라가 이제 생겨나고 했는데, 여기에 그 우리가 기본적으로 삼국지는 아마 우리나라 사람들은 삼국지를 뭐 방송 TV 하는데 한국에 뭐 삼국지를 한 게 아니고, 이게 중국에 이게 비대면이 되다 보니 이게 뜨기 시작한 거예요. 비대면에. 그 넷플릭스에 들어가게 되면 그 중국에서 이게 그 대하로 찍었던 게 그 45분짜리로 하게 되면 95화까지 있는 게 있습니다. 또 하나 극장판으로 했던 게 2시간씩 극장판으로 한 게 15화로 된 거 있거든요. 그거를 내가 보니까 이제 우리 그 달팽이 소녀께서 막 2시, 3시까지 보면서 지금 몰입돼 가지고 옆에 또 책을 끼고 책 내용을 보고 이래 그게 하고 있는 건데, 우리가 흔히 봤던 거는 그 소설 삼국지죠. 그게 나관중이 쓴 삼국지 통속연인데, 삼국지 연이라고 얘기하는 이거는요, 그 우리나라로 좀 태백산맥이나 박경리 토지처럼 그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장편 소설로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 장회 소설이라고 하죠. 중국식으로 하게 되면 이게 소설로 써 있는 건데, 그거는 한 나관중이가 한 1300년대 우리가 14세기에 나온 거니까, 우리가 조선 건국 때, 그러니까 고려 말부터 조선 때 그게 나온 거고, 원래 이게 그 이전에 1500년 이전에 그 기원전에 구한말 하게 되면 그때 썼던 사람은 바로 진수의 삼국지죠. 그러니까 그게 진수의 삼국지가 정통 그 정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건 그 스토리텔링한 야사거든요. 그런데 그 야사가 그 스토리가 뭘 중심으로 돼 있는 거 하게 되면 세 사람 중심으로 옆에 다른 걸 넣은 거 중심으로 쓰게. 삼국지 연이 그 소설 낙원 중에 보게 되면 송건이 그 오나라 아니에요. 오나라고 그 유비가 이제 총나라고 조조가 위나라다. 그 세계국을 만든 거 아니에요. 구한말에 그 황건적인 안부터 이제 시작돼서 들어가 있는 건데, 그때 황건적인 안이 발생할 때 그 어린 이 천자라 그러죠. 그 아이를 압박하면서 동탁이, 그 횡포라는 횡포는 우리 역사의 한 100배, 1000배 정도 횡포를 부렸죠. 그런데 그 횡포를 부리는데 싸움을 가장 잘했던 그 여포라는 그 수양아들, 결국 동탁이 여포 한패 죽잖아요. 죽고 죽이는 이런 그 스타일 속에서 하나하나 나가는 건데, 여기에서 그 질문 보면 송권과 유비가 연합을 하거든요. 연합했는데 조조 한패 졌다. 이거는 간단한 거예요. 그 연합을 했는데 그 송건이 그
책사들이 괜찮아요. 그거 잘 쓰고 그랬는데 그 막판에 진 가장께 난 유비가 우리나라 사람들은 유비가 최고라 하는데 그 비즈니스가 유비를 하게 되면 유비는 무조건 망한다는 게 내가 크게 얘기한다면 그게 인간관계 중심인 사람이 있고 이 사업관계 중심인 사람이 있고 비즈니스 중심인데 조조는 철저한 비즈니스 중심 성과주의자예요. 유비는 관계 중심인 게 관계에 몰입하다가 다 끝난 거예요. 그 관계에 몰입할 때 그 분노 조절 장애 지금으로 보게 되면 내가 심리학을 했으니까 분노 조절 장애를 못 이긴 거거든요. 그 못 이긴 게 그 다 죽어가는 관우의 목을 딱 조조 앞에 갖다 놨잖아요. 관우는 조조를 살려준 사람이고 관우가 힘들 때 조조는 관우를 회유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어요. 그런 비즈니스에 대한 그 알랑방그라든가 지략들이 상당히 탁월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성과가 났는데 마지막에 그 3대 뭐 조조 아들 뭐 조비 다음 조예 그 3대에 걸쳐서 그 책사 했던 사람이 그게 서포터 그룹들인 게 저도 이제 여러분들의 책사가 되기 위해서 전략적인 걸 만들어주는 차원에 하는데 그게 사마의예요. 그 사마의가 불운이 책사라고 하는데 사마의가 사실은 상당히 탁월했죠. 그런데 우리가 삼국지연에서 나오는 거는 유비, 관우, 장비가 도원결의 해가지고 복숭아 나무 밑에서 서로 난날은 다르지만 죽을 날은 함께하자 해서 근데 함께해서 함께 죽었냐고 다 따로 죽었잖아요. 근데 그 명분을 내세우고 그 관우의 죽음에 대한 그 조조에 대한 복수심 조조는 살려주라 그랬어요. 그냥 쫓아놓고 멀리서 그냥 내보내라 했는데 거기에서 소위 말하는 이간질이 그렇게 만들어 버렸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또 다 황제로 등극하고 또 이제 옥새 가진 옥새 전쟁 여러 가지들이 이제 축소판들이 나오는데 그때 책사들이 상당히 그 책사끼리 서로 공유하고 그 송건의 책사는요 제갈공명의 친형이에요. 제갈근이라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이제 알려주면서 다시 보세하고 그런 회유하고 조직하고 할 때 또 송건은 유비를 죽이려 했어요. 죽이려 했을 때 연합한 게 딱 그거였어요. 나를 죽이는 거 하고 그게 모함 때문에요. 관우하고 짜서 그걸 쳤다고 모함한 건데 그 모함을 어떻게 했는가 하면 나를 죽여서 당신에게 플러스는 게 뭐 있나 하는 거예요. 그거는 오해다. 그건 잘못된 게 서로 이간질이다. 내가 관우를 설득하겠다. 그 관우가 상당히 용맹스럽고 한국의 동묘에 가면 관우 사당도 있어요. 꽂을 때 갖고 분명하고 진짜 장수로서의 기계나 자기가 분명했죠. 근데 관우를 당신 부하로 만들면 어떻겠냐. 내가 그렇게 하겠다. 죽이려 할 때 딱 관우가 그런 유비가 그런 협상을 하니까 그렇다 해놓고 나중에 한 번 더 확인을 하잖아요. 그 확인을 할 때 똑같은 얘기를 한 거 보고 진정성이 있다 해가지고 이제 서로 이제 손을 잡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 분노가 때를 못 게 책사 말을 안 들었던 거죠. 그런데 유비가 잘한 거는 황제로 등극하게 되니까 제갈공명 말을 안 들었어요. 그 적벽대전에 그 유명한 그 제갈량이 그때도 초심을 잃어버렸던 거예요. 초심에 몰입하면서 진짜 그 도원결이 초심에 몰입하면서 복수심에 불타고 분노 조절 장애해가지고 무리한 거를 했을 때 그거를 계속 막았단 말이야. 제갈공명이 하면 안 된다고. 그리고 그 대신들도 책사들도 많으니까 제갈의 말은 믿고 왜 내 말은 믿지 않느냐고. 너의 황제는 누구냐 하면서 약간 그 자존심 열등감을 내비쳤단 말이에요. 그런데 죽기 직전에 그 용서를 빌었죠. 유비는 그게 가능한 사람이다. 당신을 외면하고 무시한 거를 용서하라고. 그러면서 그 아두라고 자기 아들을 부탁한다고. 그때 멘토링이 딱 나와요. 그 오디세우스에 나오는 장면이 그대로 나오죠. 그게 뭔가 하면 아들 보고 내가 없을 때 너희 아버지는 제갈공명이다. 앞에서 절을 해라. 그게 멘토링하는 시초예요. 우리가 그 오디세우스가 그 텔레마커스 왕자에게 멘토라는 자기 친구에게 17년간 트로이 전쟁에 나갔잖아요. 그때 그래서 텔레마커스가 정치를 잘했던 거죠.
근데 그 아두가 이건 제 뇌피셜이에요. 그 가장 용맹스러운 장수는 조자룡이거든요. 2번 유비의 목숨을 구했어요. 2번째 말란드라되고 처음에 완전히 그 삼형제가 다 흩어졌을 때 그 아이를 그 화살기를 들고 보쌈에 싸고 쫓아오면서 딱 유비에게 찾아가 가지고 그 아두 그 갓난 아이를 이래 딱 던져 가지고 그 피투성이 그 화살을 받고 딱 놨더니 유비가 그 자리에서 그 자식 보고 니깎게 뭔데 내 형제 같은 장수를 목숨을 잃게 내서 아이를 던져버려요. 그래서 머리가 좀 이상해져 가지고 막판에 좀 순진한 그런 왕으로 나와가지고 얘가 깜이 되게 되면은 왕으로 시키고 그렇지 않으면 제갈공명이 왕을 하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나중에 그 유언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조조는 그 내가 지난 시간에 1도, 2부, 3백을 그대로 아들한테 시키고 일단 회피해라, 부인해라, 나중에 백을 써라. 그 백을 사마이를 쓰게 해서 사마이가 3대에 대한 책사 역할을 했던 거죠. 또 사마이하고 제갈공명 말싸움 전략도 상당히 이제 재미있는 것이죠. 근데 그들이 삼국지에 나오는 영웅홍을들의 특징은 상대방을 파하고 상대를 적이라도 인정해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조도 유비를 인정했고 유비도 조조에 인정했어요. 근데 이제 그 사료에 보게 되면 조조가 성과를 내고 만들어내는 것 어차피 보면 똑같은 걸 하는데 그 재미있는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책을 읽긴다면 만화책으로 먼저 읽고 그게 5분 강의를 먼저 듣고 다음 영화 극장판을 보고 다음에 하나하나 한 편을 보고 45분을 보고 그 부분만 책으로 읽게 되면 여러분 주변의 사람이 이 사람은 누구와 비슷하고 누구와 비슷하다 하는 그런 저는 그 책사들의 뭐 사마이 아들 뭐 사마소라든가 제갈량이라든가 제갈건 주유라든가 이런 그 육손 이런 그 책사들이 전략을 어떻게 병법을 하는 거에 대해서 그 관점으로 상당히 책을 또 이제 다시 읽고 또 드라마 본 거를 한번 얘기해봐라 해서 하다 보니까 이게 멘토링까지 와서 이제 늦어졌네요. 안녕하세요. 한국 최고의 네트워커가 되기 위해 지금 성장하고 있는 지쿠퍼 마타리 정민순입니다.